네,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전셋집을 공급한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내용이 많을 텐데요. 문자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면 제가 차관께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긴 글은 100원, 짧은 글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좀 궁금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먼저 이제 단기간 내에 11만 4천 가구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예. 이제 이거부터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실행 가능성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뽑았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공실인 공공임대는 3만 9천 원은 당장 12월부터 입주자를 뽑을 계획이고. 그건 뭐 이미 지어져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바로 내년 2월 달에는 입주를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특징이 신축 매입 약정. 그래서 민간 건설 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를 지으면 정부가 매입을 해서 네. 이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어서 공급을 하는데 네. 이 물량이 지금 민간 그 사업자들이 지어서 예.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게 금년에만도 2만 호가 넘어요. 이미 그런 요청이 예, 있습니까? 예, 2만 호가 넘는데 예, 예. 저희들 지금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평면도만 뽑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금년에 저희들이 뽑은 게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그동안 했던 집행 경험으로 보면 이 매입해서 전세로 공급하는 거는 저희들은 내년 3월 되면 바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그런 이제 주택이 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이미 줄 서 있다. 예, 너무 맞습니다. 걱정 마시라. 예, 예, 공급은 예, 이런 말씀으로 예,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 전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예, 등장을 했는데 예. 우리 귀에 익숙한 건 공공 임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공임대는 월세입니다. 아, 예, 예. 공공임대는 월세였고, 예. 근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네. 저희들은 이번에는 공공임대를 음. 월세에서 전세로 바꿉니다. 예. 바꾸는데 예. 이 월세형은 소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세는 예. 소득 요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되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뽑는데 당연히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위주로 먼저 하겠지만 예. 이번에는 소득 요건 없이 최장 6년까지 시세보다 낮게 예. 구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세 문제에 가장 특화된 대책이 18,000호 공공 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 내용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질 좋은 임대주택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이제 공공임대와 공공전세 이제 차이를 차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에 들어가야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게 오히려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지는 게 아니냐. 예.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들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요. 예. 2017년도 12월 달에 음. 공공임대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은 밝혔고요.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예. 여기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 다만 이제 너무 평형이 이게 작다 보니 예. 가족 수가 많든지 아니면 조금 큰 평형에 살아야 될 분들이 공공임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평형을 85제곱미터까지 늘렸고 그다음에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보다는 골고루 섞여서 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 통합 측면에서 본다면 중상층까지 네. 포괄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2025년까지 6만 3천 호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저소득층에게 가야 되는 공공임대를 빼가지고 예, 예. 뭐 중산층에 주는 아랫돌 빼서 윗돌개는 이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예, 거 아니죠. 예. 공급 물량이 그렇죠. 그럼 저소득층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6만 3천 호 가운데서 네. 기존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60%는 먼저 공급을 해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물량도 경쟁이 붙으면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부터 먼저 입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대책이 전세 시장 안정화에 좀 그 도움이 될까요? 속칭 약발이 먹힐 거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차관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봤더만 네, 작년에 서울에 1, 2인 가구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작년에 인구는 5만 명이 줄었는데 3인 가구도 4만 8천 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1, 2인 가구는 무려 9만 8천 가구가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과 2022년 네, 입주 물량을 보면 예. 금년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량을 저희들 12만 4천 호를 네. 집행을 하면 네, 금년만큼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네, 그래서 금년 물량이 47만 6천 호입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 내년에 금년과 동일한 물량이 나와서 그래서 수급 불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아시는 것처럼 투기 수요가 없어요. 100%가 실수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수급 불안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었고요. 지금 2722님이 문자로 질문 주신 내용이 네. 하나가 있는데 예. 요걸 좀 이 지점에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요걸 좀 약간 변환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전세 물량을 공급을 하면 좋은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대출 문제가 여기서는 연동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 대책도 세우신 건가요? 이미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네. 버팀목 대출이라고 해서 전세 자금 융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금리도 낮고 예. 해서 그 상품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예. 그거 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급 불안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이든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워낙 많으니 네. 자금 측면에서는 걱정이 없는데 네. 문제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량이 없다. 그렇죠. 수급 불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특화된 대책입니다. 아마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차관님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게 호텔을 개조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는 걸 가지고 참 별로 평가가 안 좋았던 거 알고 예, 계시죠?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원래 저희 대책의 메인 상품은 네. 호텔이 아니고 네. 공공전세 18,000호, 그다음에 신축 매입 약정 44,000호가 저희들 메인 상품인데 예. 그 호텔이 이제 갑자기 크게 보도가 됐고요. 예. 그런데 호텔, 상가, 오피스는 지난 저희들이 5월 6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인 청년 가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 이 가구 수가 많은 가족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별해서 호텔을 고른 다음에 좀 1인 청년 가구에 도움이 되게 새로 깨끗이 고쳐서 주거 용도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애당초 기획 단계부터 1인 청년 가구를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짰던 계획인데 왜 그럼 애 있는 집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애당초 기획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해필이면 지금 호텔이 너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솔직히 얼마 안 돼요. 예. 좀 억울하십니까? 많이 억울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한번 그 청년들을 상대로 바로 비슷한 정책을 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세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시세보다 싸긴 했는데 문제는 청소, 식사, 인터넷 등의 서비스료를 내다 보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비싸가지고 지원이 거의 없었다. 이런 맞습니다.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되풀이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인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공실련 호텔을 매입을 해서 한 경우가 이번이 그 서울시 사례가 처음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그 입주민들의 편의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셨던 관리비, 청소비하고 식사비 그렇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초기 설계가 좀 부담이 컸던 것 같고 네. 지금은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때 서울시 그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토부 갈 때는 LH가 그 호텔을 매입을 한 다음에 실제 주거 용도에 맞게 다 고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취사하는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바닥 난방 이런 거를 주거 용도에 맞게 고쳐서 그다음에 이제 LH 같으면 아무래도 공공임대 그 관리 운영 기금이 있으니 그렇죠. 방금 그 서울시와 같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월세 관리비까지 포함한 월세도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이 저렴하게 해야죠. 예. 그래요? 예. 뭐 대충 가격 이런 것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지금 서울시 사례가 지금 월세 3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한 10만 원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서울 그 종로구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설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세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9293님이 질문 주신 게 예. 입주 물량의 위치나 교통을 무시할 수도 없는데 예. 지역은 어디 쪽인가 이런 질문을 주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뭐 해봤자 그거는 뭐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출퇴근 불가능한 곳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주거 편이 예. 출퇴근 그거를 감안해서 입주를 선정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신축 매입 약정 네. 하는 경우에 금년에 들어온 걸 봤더니만 서울의 광진구, 예. 그다음에 동대문구, 예. 그다음에 서초구. 음흠. 그래서 입지는 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래요? 예. 지금 저 놀고 있는 그 공공 임대 비어 있는 것도 보시면 서울의 서초구, 예. 강남구, 예. 송파구. 어. 그래서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예. 저희들이 전세로 공급을 하겠지만 입지는 서울의 그 25개 구 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이 공공주택은 입지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편리한 지역 네. 역세권 내로 해서 저희들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어떻게든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정부가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예. 그러면 시장에서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물기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오히려 이 전세난이 발생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오르는 것도 뭐냐면 가을 이사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1인 가구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들 임대차 3법이 원흉이다 하는 비판을 워낙 많이 듣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의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그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그 계약갱신 청구 예. 하시는 비율을 보면 예. 법이 나오기 전이 57.2%였고 예. 지금 10월 달이 66.1%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100개 아파트 단지를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세입자분들 10집 중에 7분의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 혜택을 입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혼 부부나 아니면 불가피 이사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급 불안이 지금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대책으로 해서 수급 불안을 해소를 하면 전세 가격은 안정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12월부터는 바로바로 그 입주 모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2946님이 그 어떤 문제로 주시면 갭 투자만 풀어줘도 전세 매물 많이 나올 겁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길래 이걸 받아서 제가 한번 좀 틀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갭 투자를 잡는 게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갭 투자라고 하는 특성이 사실은 갭 투자의 결과가 전세 매물로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갭 투자를 잡으면 그게 전세 매물이 아니라 이렇게 매매건으로 나오게 되는 예. 이것도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의 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 집에 거주하실 생각은 없고 없는 거죠. 장래에 투자 수익을 보고 그 집을 이제 선매수하는 게 갭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 내고 보증금 받아서 또 하고 이러는 식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갭 투자가 이게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인정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임대사업 등록 그런 측면을 더 활성화하든지 네. 결국은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를 감수를 하고 결국은 이제 전세 공급 차원에서 물꼬를 더 달라 네. 하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조금 잠잠해져가는 매매 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갭 투자에 의존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에는 과연 이게 진짜 안정적인 물량인지 이게 딜레마가 있네요. 갭 투자를 잡아서 매매가를 잡으면 전세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와 전세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측면인데 네. 저희들은 갭 투자만 믿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임대사업 등록을 했더니만 예. 이 5% 룰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이제 성장통이 저는 임대차 3법 같고요. 과도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래서 저희들을 가장 걱정하시는 수급 물량은 계속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김포 등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 광역시 일부 이걸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울산 천안 등도 지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예, 저희들 저 규제 지역은 정부가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주택 법령에 그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요건을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 주택 시장 상황 요것도 보고 하는데 지금 김포, 부산, 대구와 달리 네. 울산과 방금 저 우리 저 천안 그 지역은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그 호재도 있고. 아, 극히 일시적인 예, 현상이다. 예. 그래서 과거에 워낙 떨어졌다가 예. 지금 조금씩 오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거 그 저 가격 추이를 무시해버리고 바로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안 했지만 예. 저희들은 이제 12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또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때? 예, 예. 그래서 그때 가서 만약 과열이 되면 할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040님이 아마 질문 주셨는데 공공전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나 그런 거 없나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만약 경쟁이 붙으면 소득 기준으로 많이 볼 것 같고요. 아, 소득으로.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소득 자기 요건 없습니다.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상원 국토부 제1차관이었습니다.